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제2도시 민간인 지역에도 포격을 가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양측의 첫 회담은 이렇다 할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양측은 후속 협상에서 주요 의제들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영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침공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러시아가 수도 키예프 점령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전술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서 공격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요. 북동부에 위치한 제2도시 하리코프에서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하리코프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 수십 발의 포격이 이루어졌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 측이 전술을 재평가하면서 더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국제법에 위반되는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주장인데 정확한 폭발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진공폭탄은 주변 산소를 흡수해 진공 상태를 만들면서 강력한 폭발을 일으킵니다.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녔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엄청난 살상 효과를 낼 수가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외교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밤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있었던 첫 회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회담을 앞두고 회의적으로 전망했었는데 예상대로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국경에 가까운 벨라루스 고메일주에서 5시간 동안 회담이 진행됐는데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가입을 안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중립국으로 남겠다는 보장을 원하고 있죠.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고 러시아에 계속 철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일부 합의가 가능한 의제를 확인하고 다음 회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측은 두 나라 대표단이 각각 귀국한 뒤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다음 회담이 벨라루스와 폴란드 국경에서 열릴 것이라면서 후속 협상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내용을 분석한 뒤 추가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애초 이번 회담에서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됐다는 게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유럽연합, EU 가입 문제도 거론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식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하고 특별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U 고위 관리는 3월에 예정된 비공식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입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 문제를 두고 회원국들 사이에 현재 이견이 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와 폴란드, 불가리아 등 중동부 유럽 8개의 EU 회원국은 성명을 통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에 즉시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고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다수 회원국 지지에도 불구하고 가입 절차가 통상 1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2013년 마지막으로 EU 회원국이 된 크로아티아의 경우 최종 가입까지 10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 가입권은 예외적으로 좀 더 신속하게 다뤄질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게 미셸 상임의장의 입장입니다. 다만 EU와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강력한 경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어서 긴장 완화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